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한국 주식 이제 큰일 났다. 윤석열 집값 대책 폭망했다. 한국 주식이 공매도 금지 여파로 5% 폭등 후에 3% 넘게 폭락하면서 대부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세계 20개국 중에서 주가가 압도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데다가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도 한국 주가는 휴지 조각처럼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폭탄 발언으로 한마디로 부동산 폭망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심상치 않더니 드디어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한국 주식 이제 큰일 났다. 윤석열 집값 대책 폭망했다. 와, 이제 뻥 하고 터지네요. 자, 오늘 어제 오늘 널뛰기 장이 펼쳐졌는데 여기 볼까요? 한국 주식 큰일 났다. G20 앞으로도 꼴찌. 지금 G20에서도 꼴찌인데 앞으로도 지금 전망이 안 좋다. 그것도 압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가니까 다른 나라도 다 못 가는 줄 아는데 신고가 다 근처예요. 신고가 근처라고요. 여기 보실래요? 3개월째 셀코리아 공매도 금지에 외국인 또 떠나나. 이 공매도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선진국형 어떤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뭐 한시적으로 금지한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더 불확실성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한국 주식 꼴찌 이유, 재벌 이익 구조,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구조,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 의존도, 이 세 가지로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오늘도 막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경제도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먼저 재벌 이익 구조,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재벌 중심 구조로 일하는 어떤 형태예요. 물론 많이 옛날보다는 개선됐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극대화하되 최대한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하는데 보완 가능성이 좀 적어요. CEO, 이사회, 경영진, 이 사람들이 너무 최대 주주 이익을 위한 결정,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우리나라가 그냥 뭐 독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특성,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덤핑하고 할인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구조 볼까요? 대기업 경제 성과와 전망에 따라서 기복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널뛰기 하고 외국인의 특히 영향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는데 외국인들이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또 투명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요. 이 부분이 완전히 선진국 수준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회사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식의 투명성을 완전히 보장을 해야 주가가 튼튼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주가 조작, 공매도, 우리나라가 특히 이게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깜빵에 1000년 정도 썩게끔 만들어야 돼요. 주가 조작을 했는데도 그냥 좀 살다가 나오고 하니 사회 지도층이 특히 이러니 다 개나고리나 주가 조작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임원진 근시안적으로 운영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 주가에만 신경을 써요. 큰 틀에서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 의존도, 해외 수출입에 영향을 받아서 해외 경제 불안에 취약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내수보다 해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지금 경제 불안으로 좋지는 않죠. 그러면 다른 나라도 안 좋아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신고가 근처라고 했잖아요. 다. 유럽도 다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중국은 그냥 경제위기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다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미국 금리, 채권, 달러에 취약한 경제구조. 또 하나 더 있어요. 강성 노조, 집단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 국가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재벌 위주의 주주 구조하고 이 강성 노조, 이 둘 다 문제예요. 이제 한국 주식 2022년 G20 꼴찌, 23년에도 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국내 증시
G20 중에 사실상 꼴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많이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왜? 아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코스피가 25% 폭락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와서도 또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보세요. 올해 G20 국가별 주요 지수 등락률, 이건 2022년입니다. 보면 미국, 일본 이런 데는 10%인데 우리나라 25.2. 물론 작년에는 러시아가 좀 더 떨어졌죠. 근데 올해는 달라요. 특히 10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 7.59. 10월달만 떨어진 거예요, 지금. 터키.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48. 어떻게 된 게 이탈리아, 브라질 지금 금융위기를 지금 한 해 만에, 금융위기 터진 해 만에 하는 중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보다도 지금 더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바닥이 왔겠지. 그럼 바닥이 와야 하는데 바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펀더멘탈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보실래요? 자, 진짜로 여기 고점, 자 3,600까지 갔던 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완전 밑에서 빌빌거리네요. 다우 보실래요? 꼭지에서, 이거 꼭지잖아요. 꼭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 보세요. 오히려 최근이 더 꼭지야. 이거는 다른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유럽도 일본처럼 비슷하고요.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이래요.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뭐 안 좋은가 보다, 또는 뭐 다른 나라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현상도 아주 안 좋다는 거거든요. 한국 주식에 왜 추락하나? 자, G20 꼴찌 수익률, 한국 증시의 구력. 그냥 꼴찌가 아니라 압도적 꼴찌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계속 빠지고 달러 폭등하면요, 경제 위기 터집니다. 그냥 다른 거 경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도 더 떨어져. 이 대비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주식 큰일 났다. 자, 달러 급등, 원화 가치 폭락화돼. 지금 여러분들 어제 그제 뭐 달러 떨어진다고 해서 환호를 지르는데 지금 그게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계속 널뛰기 하면서 고점에서 놀고 있잖아요.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금리 장기화. 저는 이제 금리가 내년이면 좀 약해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혹시 장기화돼 버리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은 나라는 그냥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큰일이 납니다. 재벌 중심의 구조, 주주 중심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구조를 빨리 혁신시켜야 돼요. 유가 급등, 원유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체 에너지를 또 개발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해외 경제 불안의 취약, 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쟁, 이거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설령 취약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개발도상국, 후진국보다 더 휘둘려. 공매도 금지. 좋아요.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매도 이 개인들, 개미들이 너무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정시 선진화를 후퇴시키는 길이에요. 공매도를 자꾸 금지시키는 것은. 뭐 이것도 일장일단 있으니까 뭐 금지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도 그걸 알고 공매도 금지의 장단점을 알고 접근해야 돼요. 미 유럽 기업 파산, 주요 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지금 우리나라만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실래요? 자, 유로존 기업 파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파랑색.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중소기업도 미친 듯이 파산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기업이 이렇게 붕괴되는데 주가는 높아요. 주요국 10년 만기 국채. 자, 미국 거의 5%. 영국도 비슷. 독일 3%. 우리나라 4%대. 점점 지금 국채,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니까 지금 시장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은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주가만 무너진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제목인 윤석열 집값대책 폭망했다. 자, 과거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좀 무너뜨렸어야 하는데
계속 살렸죠. 사실상 부양책을 쓴 거나 다름없죠. 그러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와서 또 대출 제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또 집값이 또 막 폭락하겠죠. 여기 보시면 GTX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 B, C 노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그리고 D, E, F도 재임 중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 먼저 추진 방향하고 A, B, C 노선하고 D, F 노선을 한번 GTX 6개 속도감 있게 운영한다. 이 제목을 한번 볼까요? 먼저 AF 노선 조기 착공, 수도권 30분 생활권으로 다 만든답니다. 그 다음에 노선 확장, A 노선은 평택까지, B 노선은 춘천까지, C 노선은 천안까지. GTX 요금도 대략 지역에 따라 이제 멀면 더 내고 좀 가까우면 덜 내겠지만 대략 뭐 동탄 기준으로 한 4,000원 정도 전후로 낸다면 최대 53%까지 할인해서 싸게 하겠다. 그런데 GTX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대심도라고 하죠.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GTX 타고 그래요. 서울 가면 뭐 동탄에서 서울 가면 25분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입구 들어가고 걸어서 전철역 입구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지고 타기 직전까지만 10몇 분 걸려요. 그거 생각 안 하셨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철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동거리나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걸릴 수 있다. 이건 알아두세요. A, B, C 노선, A 노선 3월 남부 개통. 벌써 이제 동탄이 가장 먼저 동탄 삼성 간 구간이 개통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올해 하반기 때는 북부 개통. 이제 킨텍스 쪽 해가지고 북부도 완전히 올해 개통되죠. B 노선 24년 초 착공, 30년 개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C 노선은 23년 착공, 28년 개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DF 노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말 했잖아요. 자, 임기 내 예타, 공사 절차를 완료하겠다. 적어도 공사까지는 아니라도, 자, DEF를 아예 그냥 모든 걸 끝내겠다. 절차까지. D 노선은 김포에서 여주, 그 다음에 인천에서 남양주 Y 노선을 지금 유력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EF 노선. 자, E는 덕소, 거망까지. F는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하고 좀 비스름하게 수도권을 이렇게 원형으로 횡단하는 거죠. GTX 노선별 핵심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A 노선, 운전 킨텍스 쭉 해가지고 밑에 동탄 평택까지. 그 다음에 자, B 노선, 송도 인천 부평 해가지고 여의도 용산 청량리를 거쳐서 평내 호평 마석까지. C 노선은 이제 수원, 이게 오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왕, 금정, 인덕원, 양재, 그리고 왕십리, 청량리를 거쳐서 의정부, 옥정, 동두천까지. 이제 D 노선은 장기에서 계양, 검단까지 이뤄지는데, 부천까지 이뤄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Y자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리고 E 노선, 덕소, 신내, 광운대 해가지고 거맘까지. 그 다음에 F 노선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뭐 덕소 밑에 용인 해서 한 바퀴를 뺑 도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핵심을 볼까요? 그렇다면 GTX에서도 왕 중에 왕이 누구냐? 삼성, 청량리, 서울역. 이게 GTX 두 개가 지나가서 아무튼 트라이앵글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 그 다음에 수서, 왕십리 이 5군데가 GTX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A 노선에서는 동탄역 인근, 용인역에서는 3기 신도시 또는 구축이 앞으로 많이 갈 것 같고, 창릉역 역시 3기 신도시, 킨텍스의 신축. B 노선은 송도의 신축들, 그 다음에 부평역 구축, 왕숙의 3기 신도시가 핵심이에요. C 노선은 창동, 강원대 재건축들, 의왕역, 금정역, 뭐 1기 신도시도 있고 구축, 그 다음에 수원역 신축 또는 인근의 구축. 자, D 노선입니다. 검단, 대장 신축, Y자의 추가 노선.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달러 유출 심각하다. 이게 지금 오늘 말한 주가 문제하고 이게 심각하게 결부된 거예요.
이창용, 중동 사태로 달러 안전자산, 자본 유출 우려 커진다. 달러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또는 코스닥에서 외국인 계속 빠져나가고, 셀 코리아. 자, 외환 보유, 달러 유출, 외환 보유고가요, 월 1월에 약 4,300억 달러였는데 10월 달에 4,128억 달러로 171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규모, 표면적 세계 9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도 시원치 않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미 달러 환산액 이 문제도 있지만 수출 부진, 환율 방어, 그 다음에 이걸 쓴 것도 있죠. 일반인들한테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달러 유출, 폭발적 외국인 자금 이탈, 채권 주식 등.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이 지금 약화됐다는 거예요. 수출입, 무역 수지, 성장률이 너무 지금 최악입니다. 우리나라가 원화만 놓고 본다면 원화 후진국이에요.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경제는 세계, 그렇다고 경제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화가 세계 후진국이에요. 태국, 인도, 필리핀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제 값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미친 듯이. 뭐 정부만 노력할 게 아니라 국회도 맨날 하는 일 없이 밥 먹고 들어 누워 있을 게 아니라. 자, 불안 요인도 볼까요? 미국 금리 인상, 한미 경제동맹, 정부 대책이 미흡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니까 이런 짝이 나는 거야. 유가 불안, 물가 불안 이런 것들이, 자, 물가가 반등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전쟁 불확실성까지 터져가지고 2.8 전쟁 확대, 러우 전쟁,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제 사실상 본격화됐죠. 지상전이 뭐 전쟁이 됐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당하겠죠. 팔레스타인이. 이란이 참여할 확률은 10% 정도라고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전철 노선 착공과 개통, 아마 이거 기다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매실, 이거는 착공이 대략 24년 시작됐는데 개통은 29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장 홍대선, 부천 대장지구하고 서울 홍대 입구를 대장 홍대선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착공은 2025년, 개통이 2031년. 그 다음에 강동 하남 남양주선, 이건 9호선하고 연장되는 거죠. 그럼 얘는 2025년에 착공, 2030년에 개통. 그 다음에 고양 은평선이라고 있어요. 세전역부터 고양시청. 자, 2025년에 착공, 2030년에 개통. 송파 하남선, 3호선하고 연장된 거죠. 자, 오금 하남시청, 2026년에 착공, 2030년에 개통. 자, 이 계획안을 보면 GTX가 됐든 또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주요 철도가 됐든 대부분의 인프라가 2030년을 기점으로 다 완공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추이와 청약 종합저축 추이, 여기 보시면 아파트값이 이제 21년 꼭지, 10월달에 꼭지였는데 이때가 100이었다. 그러면 22년 1월달이 75.2로 제일 바닥이었어요. 실제로 올해 이제 22년 12월이니까 올해 1월달이 제일 바닥으로 보시면 돼요. 작년 12월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85.1까지 지금 반등. 대략 10% 정도 반등.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 아직은 반절 이상은 회복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논란, 이제 밑으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꾸준하게 올라가느냐,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추이, 전반적으로 이거 경쟁률이 또 세지고 하니까 그냥 당첨도 안 되고, 그래서 취소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달러와 10년물 금리 추세, 2030 수도권 아파트 매수 보시면 달러 인덱스 빨간색입니다. 어때요? 10년물 금리하고 거의 닮아가지 않아요? 이러니 우리나라 시중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자꾸 이런 현상이 되돌이표로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좀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원래 1200에서 놀아야 돼. 1200 한 10, 20 뭐 이 정도. 이게 정상입니다. 1100대 후반이거나. 코스피도
다른 나라하고 빗댄다면 지금 3,000은 가뿐히 넘겨 있어야 돼요. 한 3,200까지 가야 다른 나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G20만이 아니라. 2030 세대 서울 경기 아파트 매수 현황 지금 보니까 좀 늘어나다가 확 줄어들고 있죠. 9월 이후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예요. 2030도 마찬가지. 경기도는 그냥 확 떨어지고 있죠. 자, 이 코스피가 좀 다른 나라처럼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과 원화가 힘을 쓰지 못하면 경제와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